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오늘 당직이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마지막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언론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께 뭐 언론업계 기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내 스스로 언론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자라는 조직이 좀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언론이나 기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한 해였어요. 올해 언론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기렉시트였습니다. 푸른 꿈을 안고 언론업에 도전을 했던 젊은 기자들이 한 3, 4년, 4, 5년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다가 기업 홍보팀을 가거나 다른 직군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주니어 기자들이 왜 떠날까,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직장인으로서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업무 강도가 빡세서, 돈을 많이 안 줘서, 조직 문화가 별로여서, 이 지옥의 트라이앵글이 맞아떨어지면서 젊은 기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인 거,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업무 강도가 강하고 약하고, 요 문제는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안 줘. 근데 내가 집에 돈이 졸라 많아. 기자로 일을 하면서 200-300 버는 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야. 극단적이지만. 그리고 업무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이 익숙해지거든. 처음 1, 2년이 업무 강도가 빡세고 기자라는 직업에 적응을 어려워서 일이 빡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업무 강도는 내려갑니다. 사실 매년 나오는 기사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있고, 취재하는 스킬이 1, 2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업무 강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조직 문화는 원인이 개인한테 있지 않아요. 개개인한테 있지 않아. 조직에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있어. 타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안고 있는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언론업계가 되게 많이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직 문화는 폭언하지 마라, 욕설하지 마라, 뭐 후배 기자들한테 막 소리 질러가지고 강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요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에요. 요거는 너무 사실 당연한 거야. 이건 상식이야. 인격 모독하고 욕하고 집어 던지고, 이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이건 요즘에 법으로도 걸려요. 직장 내 괴롭힘법 있잖아. 제가 오늘 말하는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를 말을 합니다. 사실 미안하다 이씨. 전 별로 조직 문화나 타인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내 일 하는 것도 바쁘니까, 오늘 누구 만나고 내일 누구랑 인터뷰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 바빴으니까 조직 문화 같은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기자라는 조직, 언론사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 아, 어떤 후배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타사의 뭐 젊은 기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아, 저 조직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구나, 쟤는 조직과 어떤 식으로 잘 안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조직이, 언론사 조직, 기자 조직이 되게 다변화되고 있는 젊은 기자들의 다양성을 모두 수용하고 있지 못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하는 방식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경쟁 매체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빨리 사실 확인을 해. 거기다가 살을 덧붙이고 조금 더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기사를 만드는 거야.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아. 야, 부동산 어떻게 될까? 금리가 오르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전문가 인터뷰 딱딱 넣어가지고, 저금리 시대 끝났으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접근을 하는 거야. 나는 되게 데일리로 매일매일 찍어내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되게 나랑 접근이 달라. 금리가 올랐다고 부동산 가격이 꼭 금리에만 좌우될까?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심리, 우리나라에 집이 몇 채가 있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몇만 명이 있고, 꼭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까? 그건 확신할 수 없지 않아? 그럼 다양한 변수, 뭐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질문을 하면서 들어가는 기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스타일로 일하는 기자들 보면 답답하지. 뭐 우리나라에 집이 몇 채가 부족한지 이런 걸 당장 지금 어떻게 파악해. 그냥 오늘은 금리 얘기하니까 내일 그냥 금리로 인한 부동산 영향 이걸로 빨리 그냥 써서 넘기면 되지. 뭘 거기다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변수들까지 고려해서 그걸 기사를 어느 세월에 쓰고 있어. 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이런 게 대표적이고, 진짜 선후배들을 보면서 진짜 각자가 잘하는 영역들이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언론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DNA가 데일리예요. 신문지를 매일 내야 되거든. 방송 뉴스 매일매일 나가야지. 기본적으로 생활 루틴이 데일리야. 나 같은 사람은 조금 적응하기가 유리해. 그냥 매일매일 찍어내기에 능숙하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 매일매일 찍어내는 방식에 적응을 수월하게 못해. 그래서 금방 낙인을 찍혀. 아, 쟤는 발제를 잘 못하는구나. 아, 얘는 좀 두뇌에 느린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바보 취급을 당해요. 그러면 또 선배들은 거기다가 가르쳐 준답시고, 너 이거 취재해야지, 저거 취재해야지, 너 좀 근면성실하게 일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데일리로 매일매일 찍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위클리로, 먼슬리로 깊게 장기적으로 취재해야 되는 영역도 있어요. 무르익는 시간이, 나는 되게 빨리 무르익어서 빨리 시든 한편, 아, 저 기자는 무르익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만 무르익었을 때 그 사람이 가져오는 열매는 정말 좋은 기사를 가져오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요즘 되게 잦아졌어요. 누군가는 콜센터처럼 전화를 졸라 잘 걸어. 그래서 좋은 기사 갖고 와. 나처럼 뭐 인터넷 서칭 많이 하고 발빠르게 두뇌 회전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매일매일 찍어내. 누군가는 한 달 동안 아무런 성과를 못 내. 한 석 달 뒤에 진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을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와. 혹은 누구는 본인의 알맹이는 별로 없는데 그거를 방송에서 너무 능숙하게 잘해가지고 펌핑을 막 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이 진짜 다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언론 산업은 그 세계관 자체가 데일리기 때문에 이 모든 조직원들을 품에 안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람인데, 조금 더 길고 딥한 취재를 잘하는 기자인데, 근데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뭐 이틀에 한 건씩 뭔가 찍어내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나는 이탈하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언론계가 기자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 분석 같은 거를 되게 좀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업이라는 게 사람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 기사를 쓰는 게 기자라고. 그 사람에 대한 강약점 분석이 없이 이 사람은 매일매일 찍어내는 걸 잘하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누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바보 취급하고 문제아 취급하고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할까나?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자질을 디벨롭 시켜줘서, 야, 넌 인터뷰 섭외를 잘해? 그럼 넌 인터뷰물 같은 거를 좀 주도적으로 해봐. 너는 딥한 취재를 잘하지? 그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럼 너는 좀 기획 취재 같은 거에 조금 이렇게 배치를 해줄 테니까 넌 좀 그걸 열심히 해봐. 그 대신에 지면을 누가 채워? 오늘 방송을 누가 채워? 나처럼 뭐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기자들이 좀 그 대신에 1분짜리 리포트, 2분짜리 리포트 매일매일 좀 출전해. 어떤 획일화된 조직 운영보다는 조금 각자의 탤런트들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뉴스를 되게 다변화시킬 수 있고 또 재밌는 신문 지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길게 했는데, 좀 조직원들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양성을 또 인정만 하면 안 되지. 너는 이제 한 달짜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너한테 한 달씩 줄 수는 없고, 발 빠르고 손 빠른 애랑 섞어가지고 한 2주에 한 번 만드는 쪽으로 좀 뭔가 시간을 단축시켜 본다든가, 나처럼 손이 빠른 대신에 깊이 취재를 하지 못하고 지구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깊이 있는 취재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이런 다양성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언론계의 조직 문화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연말이니까 내년도 전망을 좀 전하면, 사실 내년도에 언론 업계의 업황이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은 조금 주변의 경제 여건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잖아요. 사실 언론계의 주 수입원은 광고, 협찬 이런 거란 말이야. 경제 성장률이 되게 많이 꺾이고 또 금리가 올라가지고 주변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잖아. 그럼 사실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광고 홍보 예산, 마케팅 비용 이런 거를 줄이기 마련이거든요.
가뜩이나 언론 업계가 많이 좀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었는데 기업들도 좀 이제 긴축 경영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실제로 언론 업계에서도 작년보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계 내부적으로도. 물론 이제 지상파, 종편, 뭐 10대 일간지, 뭐 주요 경제 매체 이런 데서는 뽑는 게 정례화가 돼 있으니까 뭐 그 정도에서는 안정적으로 뽑겠지만, 사실 조금 더 마이너 매체에서는 내년도에는 신규 채용을 뭐 최소화한다거나 약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할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고 하면은 되게 아름답고 좋지만, 주변 여건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 언론사들도 좀 보수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저는 이제 되게 좋은 똑똑한 친구들이 언론계에 진입을 해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동료로 일을 하고 하는 게 좋겠지만, 좀 이제 취업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언시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언론계에만 목을 안 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꼭 언론사가 아니라 2트랙, 3트랙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플랜 B, 플랜 C를 갖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미 직업이 있는 뭐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인데 언론계에 진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뭐 언시에 몰두한다거나, 전 개인적으로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경제 여건이 진짜 좋지 않거든. 진짜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돈이 많으면 그냥 해도 됩니다. 돈이 졸라 많아 그러면은 솔직히 하고 싶은 일 해야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마지막에 연말에 좀 울적한 소식을 전했는데 유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요 빨간 거는 한경 미디어 그룹 다이어리고요. 요거는 한국 기자협회 취재 수첩, 스타벅스 많이 먹고 받은 다이어리인데 이거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아니다, 알 수 없지.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고생했다는 말은 취소. 그리고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도 조금 너무 자기적인 표현 같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도 안 드릴게요. 왜냐면 불특정 다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난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도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요. 좀 베베 꼬인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래. 내년에는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복이라는 건 사실 너무 애매모호하잖아. 물론 행복이나 기쁨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복은 내가 봤을 때 더 너무 뭉뚱그려진 느낌이라서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제 컨텐츠를 사랑해 주셔서, 아니 사랑도 아니지, 사랑도 알 수 없어. 여러분이 제 컨텐츠를 사랑해 주셨는지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도 제 컨텐츠를 소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잦은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2023년에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테다. 나도 좋아할